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연말이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네. 오늘 12월 1일이니까. 딱 한 달 남았네요. 네. 이 연말이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가난하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기부 행위들이 늘지 않습니까? 이렇게 12월 연말이 되면 기부 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종의 연말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 달력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한 해를 또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을 되돌아보게도 되지만 또 이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좋은 일을 할 일은 없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시기쯤 돼서 기부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이 광화문 광장에 이 사랑의 온도계 탑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또 보다 보면은 기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연말이 되면서 이 각종 기부를 할 때 혜택들이 또 이야기되거든요. 보면 연말정산할 때요? 예,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된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연말의 마감 효과로 이런데 또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요. 저도 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연중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연말에 빠듯하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연말에 경기가 또 안 좋게 되면은 기부에 대한 성적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 연말에 관심이 높은 건 물론 좋지만 네. 좀 1년 내내 기부에 관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뜻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연말에 또 날씨가 워낙에 추우니까 차상위 계층을 좀 돌아보면서 기부 생각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1년 단위로 볼 때 시민들의 기부율은 얼마나 되고 혹은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시민들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네,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이 기부를 하고 있고 또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또 아는 것 너무 궁금한데요. 네. 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시죠. 그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제로 기부하는 경우도 중요하고 또 기부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중요할 텐데 기부 경험을 보면 36.5%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10명 중에 기부를 해봤다는 예, 사람이요? 예, 10명 4명도 중에서 안 되네요. 네, 4명이 채 되지 못하는 그런 숫자였고요. 또 향후에 기부를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 52.9%로 상당히 또 기부 의향은 높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4명만 기부를 해봤다. 6명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네. 기부를 한 경험보다는 기부를 하겠다는 의지, 열정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윤리적인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상황에서는 기부를 해야 되겠죠. 또 어려운 이웃들이 많으니까. 근데 정작 기부를 해야만 하는 또 하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는 여러 가지 주머니 사정이 이게 여의치가 않게 되거든요.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은 정작 기부를 하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보다 보편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들 기부를 해주시면 좋은데 네. 정작 기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36.5%였습니다. 2011년의 경우와 비교를 하더라도 네. 조금 이 기부 경험 자체가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요? 아무래도 좀 주머니 사정, 경제 사정, 가계 사정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되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금액을 그럼요. 남에게 나누어야만 이게 꼭 기부는 아니거든요. 뭐 10만 원, 20만 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1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네. 또 1,000원의 온정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기부는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저는 금액보다도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이 기부를 생활화해서 참여하는 네.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라는 핑계도 있을 수 있지만 큰 금액이 꼭 기부는 아니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따뜻한 마음만 나눌 수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부율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한국을 이야기할 때 한강의 기적, 또 바로 한강은 서울에 있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기부에 대해서도 좀 선진적인 생각으로 변화하지 않았을까, 또 기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와 비교를 하면 조금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이 세계 다른 국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네. 그 결과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14년 기준이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국가 미국입니다. 이 세계 초강대국이기도
하지만 이 기부도 1위입니다. 이 군사 무기 또는 군사력, 국력 면에서도 세계 1위를 다투는 미국인데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것은 네. 사실 얼마 전에 민주화를 이루었고 여러 가지 선거 결과 아웅산 수키 여사와 관련된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미얀마가 1위예요. 오, 공동 1위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랑. 3위가 캐나다, 4위가 네. 아일랜드, 5위가 뉴질랜드, 6위가 호주, 7위가 영국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네. 한국이 안 보이네요.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60입니다. 영국 이 자선 이 협회에서 자선 지원 재단에서 발표한 공신력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2014년 기준으로부터 한국의 이 경제 규모는 세계 14위였거든요. 14위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가 60위에 기부 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또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돈을 버는 데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지만 이 함께 나누는데 사각지대를 살피는데 정부가 보살피지 못하는 그 그늘진 곳을 우리가 돌아보는데 우리의 좀 온정과 열정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100불을 벌면 적어도 2불 정도, 2달러 정도는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또 생활 문화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이 50센트, 미국과 비교하면 한 4분의 1 정도만 기부를 가까스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나누어 쓰는 이런 문화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조금 익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나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 기부 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죠. 예.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보더라도 기부 금액, 총액 단위에서는 미얀마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나누는 이런 문화가 광범위하느냐의 부분이 볼 겁니다. 아무래도 미얀마라고 하는 국가가 어떤 불교적인 어떤 성격을 네. 띠고 있기 때문에 불교, 뭐 저도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보시라고 하나요. 다른 사람과 작은 그런 어떤 결과이지만 결실이지만 열매이지만 나누려고 하는 과실을 나누려고 하는 그 국가의 문화 특성 바로 그 부분이 여기에 묻어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도 반드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넉넉해서가 아니라 최근에는 그 네. 재능 기부도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꼭 반드시 현찰로 금액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기부를 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한다든가 이런 그런 기부 문화가 형성될 수 네. 있는 마련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진행 작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없는 경우에도 이런 재능 기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가 있고 네. 또 현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쓰지 않는 것, 내가 어떻게 보면 필요치 않은 것을 다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도 그건 네. 엄청난 나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바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기부 문화가 잘 돼 있나요? 아니면 억지로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면 하나요?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지표상으로도 물론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회 지도층들, 사회 지도층이라 하면 여기에는 기업가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기업가들이 기업의 어떤 이윤이 아니라 본인 개인의 이윤을 가지고 엄청난 기부 나눔 활동으로 하면서 전 국가적인 그런 기부 열풍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빌 게이츠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이 기부를 해서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이 게이츠 부인의 이름을 따서 멜린다 재단을 하게 되고 네. 네. 심지어 여기에 또 다른 이 거부들이 네. 기업가들이 또 여기에 기부를 해서 더 큰 재단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기업의 이름을 딴 그런 큰 재단들도 있습니다. 또 기업가들이 정말 자신의 재산을 또 기꺼이 기부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재단들도 훌륭한 재단들도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지도층의 이 기부 릴레이에 그런 어떤 속도나 규모 자체는 좀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재벌 그러면은 이 기부보다도 자신의 아들, 손주에게 어떻게 2세, 3세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느냐 뭐 그런 생각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꼭 반드시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어떤 축적된 부를 주로 상속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나누는 데 대해서는 좀 적게 또 소규모로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서는 재벌이다 또는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솔선수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도층들이 노블레스 오브 리즈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 일반 시민들도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선진국에 보면서 아쉬운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네. 좀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책을 많이 보면 아이도 책을 많이 보게 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지도층에서 기부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선수범한다면 뭐 시민층에도 이런 기부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어서 기부를 하는 쪽 그리고 그렇지 않은 쪽 모두 이유가 있을 텐데 기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먼저 짚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기부하시는지 궁금하시죠? 그렇겠네. 그 결과를 보면서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왜 기부하시는지 그 결과 함께 소개해드리겠는데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저는 마음입니다. 온정, 형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인데요. 2013년 결과가 41.6%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 기부단체라든지 직장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이 동참의 의미에서 22.9%,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나는 기부를 하고 나누어야 된다. 네.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21.1%, 종교적 신념 때문에 우리가 또 기부를 하는 경우들 8.1%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조사 결과를 살펴보시게 되면 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표현, 적극적인 표현이 기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기부단체나 직장 등의 요청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혼자서 기부하기가 좀 쉽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다 같이 동참해서 누군가를 도와자, 또 어떤 시설을 도우자, 예. 이런 어떤 요구를 받게 될 경우에는 보다 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 하기 힘든 그런 기부라면 함께 또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적극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하여튼 좀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통계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서가 가장 기부 요인 중에서 크지 않습니까? 인간의 동정심 같은데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마음은 있는데 기부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네,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네.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께서도 기부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 네. 갖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아마. 예. 네. 뭐 사정이 있으시겠죠. 예. 또 우리 그 사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테고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기부를 하기가 힘드신지 그 이유를 좀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10명 중 6명이 조금 넘는 61.5%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도 17.5%였고요.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가 9.2%, 푸른색으로 된 부분이 2013년 기준의 결과가 될 텐데요. 기부단체 등을 믿지 못해서가 또 네. 77.6%로 7.6%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가 이 기부를 받아야 되는, 네. 어떻게 보면 온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만 기부를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또 맞아요.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액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보들을 좀 많이 제공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이유는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부를 하는 것은 그동안은 돈을 단순히 낸다 또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을 했거든요. 한데 이런 기부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뭐 문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부 대축제, 나눔 대축제, 그 다음에 릴레이 나눔,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아이스 버킷 하듯이 마치 이런 기부 하나하나 그러네요. 이렇게 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이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그동안 너무 어떤 기부에 관련된 부분을 좀 형식적으로 너무도 기계적으로 접근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에 조금 눈길이 가네요. 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일까요? 혹은 뭐 이기심일 때문일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기부라고 하는 부분이 어릴 때부터 교육적으로 어떤 습관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 제공을 받거나 또 익숙해지는 훈련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이 정말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부모님들이 작은 액수일지라도 기부하는 부분들을 가족 단위 내에서 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 같습니다. 그동안 기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또 어떤 가족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났다. 또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기부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어떻게 보면 일부 기부금이 잘못 쓰여지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뉴스로 접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어허. 내가 왜 기부를 해? 그렇죠. 하고 좀 안심하고 기부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부에 대한 관심을 그동안 좀 줄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부에 대한 문화를 좀 작은 단위부터 재미있게 또 긍정적으로 밝은 면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제시한 방법 중에서 이렇게 좀 사회적 유명 인사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그런 기부 릴레이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 상당히 기부 문화가 확산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우리 장호윤 앵커나 유진행께서 네. 죄송합니다. 배종찬 본부장님이 같이 준비가 안 되셨나요? 함께 네. 예. 네. 이렇게 릴레이로 이렇게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기부를 하려면 이제 기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손쉬워야 할 텐데. 네. 기부 방법들은 주로 어떤 걸 시민들이 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손쉽게 접근되지 않으면 글쎄 말이에요. 또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떤 기부 방식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서 좀 우리가 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께서 이 선호하는 기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시민들께서는 ARS 이 전화 모금 방식을 이용한 기부 방식을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23.5%. 그다음이 현금을 직접 기부하는 방식. ARS가 제일 편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돈이 아닌 물품 기부가 5.7% 있고요. 지로 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이 3.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 단위가 좀 통신 수단의 발달과 같이 직접 또 방문을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번거로우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요즘은 ARS도 있지만 스마트폰,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편리한 도구를 통해서 기부를 하실 때는 중요한 것이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이거 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좀 손쉽게 우리 청취자들의 의견을 받는 방법에서 뭐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방송국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런 청취자들의 의견을 들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이 아주 손쉽게 ARS나 휴대폰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그 과정이 투명하게 그렇게 어떤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개발되고 또 추진된다면 그래요. 다른 직접적으로 이 기부를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어떤 기부 문화를 또 기부에 대한 적극성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령별 혹은 성별로도 기부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번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주로 10대와 20대에서 기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60대 이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래요? 각각의 어떤 속사정은 있겠습니다. 물론 경제를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서울 시민들입니다. 네. 서울 시민들 중에서 30대 여성분들께서 가장 기부율이 높아요. 오.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예, 저도 이게 깜짝 왜 그런 놀랐는데 거죠, 그게? 4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대 여성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인 어려움을 자기도 겪었지만 자기도 겪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도 어떻게 보면 보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30대 여성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막 또 새 생명의 탄생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한 어떤 사람에서 관련되는 어떤 다른 사람의 어려움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30대 여성들의 경우에 사회적 관심도라든지 적극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면에서 이 30대 여성들의 기부율이 상당히 높은데 인간의 동정심이 가장 발휘되는 때가 30대 초인가 보죠? 예, 제가 30대 여성이라서 20대 아니셨나요? 제가 30대 여성이라 여성- 생각을 네. 해보면 네, 사회를 보는 눈이 20대 때보다는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20대 때보다 도와줄 수 있는 그 경제력이 조금 더 생기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 자, 않을까. 그런 이런 말이 생각이 드네요. 본부장님. 네. 연령별 특징은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죠? 네.
그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일반 나눔 캠페인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그걸 알아야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에서 얻는지 봤을 때는 가장 정보를 많이 얻는 경우가 대중 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네. 이 각종 TV 프로그램을 볼 때 뭐 사랑의 리케스 땡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누가 어려운지를 알게 되거든요. 대중매체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종교단체입니다. 주로 종교단체가 이런 사회적인 구호활동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활동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또는 어떤 직장이나 학교를 통해서 또 외부의 어떤 그런 시설들에서 도움을 요청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기부를 해야 될지를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와 국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은 정말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글쎄 우리 말이에요. 시민들이 제일 현명하십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건데 이 기부 문화 활성화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바로 이 방법 지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가장 많은 것이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정대가 52.4%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이 나눔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기부단체의 자금 운영 투명성 강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공제 혜택이었는데 이 기부단체의 자금 운영 투명성 강화가 20.6%로 오히려 우리 인식 개선보다도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사회 지도층은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또 이 기부금의 어떤 그 모집과 그다음에 사용은 반드시 투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우리의 문화를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활성화시켜서 바로 1,000만 서울시민, 기부하는 1,000만 서울시민으로도 탈바꿈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있는 사람이 좀 나눠주는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 그런 거네요, 결국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있는 사람이 않으니까- 자기만 너무 자기 있음만 계속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지 그동안 않으니- 많이 벌었으니까. 예, 그죠? 그렇지 않으니까 있는 사람이 더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좀 그런 넉넉한 인심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하는 단체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지금 중요합니다. 20.6%라 그러면 네. 못 믿는 경우도 많다. 허위로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마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처럼 위장하는 그런 네. 잘못된 단체들도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단체들은 저희들이 엄벌해야 됩니다. 네. 네. 한번 이번 주말 정도에는 한번 그 가족들 데리고서 이 기부 단체라든가 기부 문화 할 수 있는데 찾아서 한번 가족이 함께 어린애들 1,000원도 좋으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그 아버지 어머니 한번 부모님 배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드네요. 맞습니다. 정말 그 네. 따뜻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서울시 그리고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